자, 두부조림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부조림의 시험 시간은 25분짜리 메뉴고요. 네, 요구사항 먼저 확인을 해보면 주어진 재료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두부조림을 만드시오. 네, 먼저 1번 두부는 0.8cm 곱하기 3 곱하기 4.5cm로 잘라서 지져서 사용하시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8쪽을 제출을 해야 되고요. 촉촉하게 보이도록 국물을 약간 끼얹어 내시오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실고추와 파채를 고명으로 얹으시오 나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급재료 목록 보도록 할게요. 네, 두부는 200g짜리 나오니까 네, 거의 큰 두부로 해서 반모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대파는 4cm로 한 토막, 그 다음에 실고추, 검은 후춧가루, 참기름, 소금, 마늘, 식용유, 간장, 깨소금, 흰설탕 이렇게 지급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양념에서는 따로 주의할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네, 따로 안 넣어야 되는 걸 넣거나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아요. 다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두부조림의 요구사항과 지급재료 목록을 확인을 다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실습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재료는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접시에 담아놓은 상태고요. 항상 실고추는 쟁반에 같이 지급이 되는데 물에 젖으면 불어서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실고추는 이렇게 따로 종제기에 담아 놓거나 아니면 조그만 지퍼백에 담아 놓으시거나 그렇게 해서 꼭 보관을 해주시고요. 대신 이런 키친타월 같은 거에다가 쌓아서 이렇게 키친타월 위에 올려놓는 건 괜찮은데 가끔 어떤 분들은 키친타월을 열어서 사이에 놔서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시험장 가서 정신이 없는데 과연 실고추라고 기억을 할까요? 못하죠? 네, 그러니까 이 실고추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내 눈에 보이는 곳에서 종제기나 투명한 지퍼백이나 봉투에 담아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료 준비가 다 됐으면 제일 먼저 두부부터 썰도록 할게요. 네, 제가 두부를 먼저 썰는 이유는 두부가 굉장히 수분이 많아요. 그래서 두부의 수분을 좀 잘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질 때 부서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분을 제거하려면 소금을 좀 뿌려서 수분이 좀 빠져야지만 좋으니까 두부를 먼저 손질하도록 할게요. 네, 우선 두부를 딱 받으시면 두부에서 우선은 제일 좋은 거는 내 두부를 받았을 때 단면적이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게 3 곱하기 4.5cm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를 딱 손질을 했을 때 3 곱하기 4.5가 나오면 가장 좋겠죠. 그러면 겉에 있는 기계면 살짝 제거하고 요 면을 3 곱하기 4.5로 만든 다음에 눕혀놓고 0.8로 썰면 가장 쉬워요. 근데 오늘 제 거는 여기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서 이게 4.5cm가 안 돼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야죠. 그러면 이 면이 아니고 저는 이 면을 살려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먼저 반을 썰어서 이 면을 3 곱하기 4.5로 만든 다음에 0.8로 썰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가장 좋은 1번은 이 반모를 받았을 때 옆에 면을 3 곱하기 4.5로 다듬어서 눕혀서 0.8로 써는 게 가장 베스트. 근데 이게 센치가 안 나와. 그럴 경우에는 다른 면을 맞춰서 여기를 잘라서 맞춰야 되겠구나는 것을 꼭 중간에 하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얘를 딱 자르면 여기가 4.5가 돼요. 그러면 4.5가 됐으면 양 옆을 살짝 정리해서 3cm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정리하실 때는 기계면이 지저분하니까 기계면을 정리를 하면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3 곱하기 4.5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네. 다시 또 이쪽도 기계면을 정리를 하시면서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정리할 거 지저분한 기계면을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기계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맞추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4.5가 됐으면 두부를 눕혀놓고 0.8의 두께로 썰어주시면 되겠죠. 0.8로 써실 때 항상 주의하실 거는 너무 얇게 썰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돼요.
0.8은 1cm보다 약간 작은 형태인데 이 0.8을 굉장히 작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또 수분 빠지고 그러면 너무 얇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서 거의 1cm에 가까운 0.8로 썬다는 생각으로 해서 썰어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1cm에 가까운 0.8로 8쪽을 썰었어요. 네, 썰었으면 밑에 이런 거즈 밑에 하나 깔고요. 내가 필요한 거 8쪽. 이렇게 했으면 소금 한 꼬집 집어서 얇게 뿌려주세요. 네, 소금이 재료 목록에 있는데 두부조림의 소금은 이 두부 손질한 다음에 쓰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용해 주시면 이렇게 해서 두부를 소금 뿌려서 손질을 다 했어요. 그러면 두부 손질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들어갈 양념 손질해 주시면 되겠죠. 네, 먼저 파부터 볼게요. 네, 파는 먼저 이렇게 지급이 된 거 우리가 오늘 필요한 게 거의 2cm예요. 네, 저는 2cm로 고명으로 얹을 거니까 이렇게 2cm로 잘라서 준비하시고 남은 거는 다지는 양념에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2cm로 잘랐으면 가운데 배를 갈라요. 갈리면 속에 심이 있겠죠. 속에 있는 심은 제거하시고요. 고명으로 사용할 때의 파채는 결대로 썰어야 돼요. 얘를 제가 이렇게 결 반대로 썰면 나중에 올렸을 때 이렇게 꼬부라지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위에 올리는 파채는 결대로 채 썬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고추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실고추 두께로 얇게 채 썰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얇게 채 썰어서 고명은 따로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릇에 고명 올릴 거 따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파는 오늘 다져서 양념에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를 어차피 고명으로 쓰기 때문에 양념에 다진 파를 안 넣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간살파만 헛개참 매번 했으니까 파 어차피 두 번째 요리에 다지는 게 사용을 하면 다져서 같이 넣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곱게 내가 쓸 만큼만 다져주시고요. 너무 두꺼우면 나중에 항상 지저분해 보이니까 곱게 다져서 양념 사용할 거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마늘은 파 양의 거의 반만 사용하니까 내가 양념에 쓸 만큼만 항상 파마늘은 곱게 하려면 빨리빨리 다져야 돼요. 하루 왼종일 다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제발 파마늘 다지는 시간을 줄여야지만 요리를 빨리빨리 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파마늘 다졌어요. 도마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시고요. 네, 다졌으면 아예 양념장을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네, 오늘 두부 8쪽 기준으로 해서 간장은 항상 큰 술을 할 때는 가득 하나. 항상 설탕은 간장의 반이니까 반 큰술. 깨는 항상 한 꼬집 집어서 부셔서 넣어주시고요. 새하얀 두부에 후추가 너무 많이 뿌려지면 지저분하니까 구멍을 막아서 소량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이렇게 넣어서 양념을 잘 섞었으면 오늘은 매번 들어가는 간설파나 헛개참에 추가할 게 있죠? 물 반컵. 조림이니까 물이 없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물 반컵을 넣어서 이렇게 섞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실고추 준비할게요. 네, 실고추는 오늘 필요한 게 2cm예요. 그래서 물기 없는 도마에 두시고 2cm로 끊어주세요. 이 도마 있는 물기 하시면 다 불어버리니까 꼭 도마 없는 물기에 도마에 물기 없는 곳에서 이렇게 해서 파채 옆에 담아 놓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밑 재료 준비가 다 끝났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프라이팬을 예열을 하신 다음에 두부를 지지도록 할게요. 두부는 지지러 가기 전에 제가 소금 뿌려놓은 거 수분 나왔으니까 살짝 이렇게 수분 제거하시고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우리 전 부칠 때보다는 좀 넉넉하게 불을 해서 두부가 들어갈 때 찌글찌글 소리가 나면 온도가 맞는 거예요. 흔들어주세요. 두부가 쩍 달라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들어갔으면 흔들어주세요. 그래서 중불에서 두부가 골고루 지져지게끔 지켜주시면 되겠죠? 가만
냅두면 한쪽만 색깔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팬을 이렇게 흔들흔들 하시면서 골고루 두부가 색깔이 나게끔, 이 두부가 색깔이 골고루 나야지만 나중에 양념장이 잘 고루 색깔이 나게끔 익어요. 이 두부를 잘못 지지면 나중에 양념장이 색깔이 얼룩덜룩하게 스며들기 때문에 두부 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두부조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2개를 꼽자면 1번 두부 써는 거. 두부를 우선은 잘못 썰면 규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3 곱하기 4.5에 0.8로 두께로 써는 게 우선은 1번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두부를 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불에서 이렇게 지질 때 가만 냅두면 두부가 가벼워서 배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가장자리는 색깔이 잘 나는데 배 부분 색깔이 약간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부를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좋고요. 한 번씩 꼭 흔들어 주시고 두부가 익으면 서로 들러붙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좀 떨어뜨려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익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색깔이 났나 뒤집어봐요. 색깔이 지금 약간 흐려요. 이것보다 조금 더 색깔이 진하게끔 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불을 너무 센 불에서 하시면 색깔이 갈색으로 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부를 지질 때 불은 중불에서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지져야지만 색깔이 골고루 잘 날 수가 있겠죠. 시간 되시면 대부분 좀 눌러주면서 색깔이 이렇게 노릇노릇 났어요. 그러면 이제 뒤집어줘요, 하나씩. 나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우선은 내가 고명을 올릴 얼굴 쪽을 색깔이 굉장히 이쁘게 내야 되고요. 시간이 없으면 한쪽은 색깔이 좀 진하게 내시고 반대쪽은 살짝만 익혀서 바로 줄이시면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앞뒤의 색깔을 노릇노릇하게 이쁘게 내는 게 가장 좋지만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그거 한쪽은 색깔이 이쁘게 내야 돼요. 왜냐하면 고명을 올려서 접시에 이렇게 보이게 담을 거니까. 그래서 한쪽은 꼭 색깔이 이쁘게 내시고 내가 한쪽이 약간 색깔이 진하게 났어. 그러면 뒤쪽을 한 번 더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뒤에는 너무 색깔 진하지 않게끔 익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부를 잘 익혀야지만 나중에 양념장이 골고루 배어들어서 색깔이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여기서 색깔을 그냥 대충 내고 지질 때 잘하면 되겠지라고 하시는데 절대 지지는 게 색깔이 잘 안 나면 나중에 간장 색깔은 절대 잘 안 나요. 그래서 두부조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써는 거랑 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팬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눌러주면 확실히 색깔이 골고루 돼요. 그리고 얘가 익혀지면 살짝 크기도 약간 줄어드는 것 같죠. 그래서 절대 두부를 작게 써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지져지면서 한번 얇아지고 약간 크기가 줄어드는 그런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절대 두부를 작게 썰지 않는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크기랑 지지는 게 중요하다고. 수업할 때 강조를 하는 거는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두부조림을 항상 해보면 이 수업하는 교사는 굉장히 잘하는데 학생들은 작품이 잘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두부조림이에요. 그래서 두부조림을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더 자세히 보시고 교수님하고 똑같이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해주셔야지만 작품이 잘 나와요. 이렇게 해서 색깔이 노릇노릇하게 엄청 색깔이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두부를 냄비로 바로 옮기시면 되겠죠. 접시로 옮기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바로 냄비에 옮기시면 되고요. 옮길 때 생각할 게 2가지가 있어요. 나는 그냥 이쁜 면을 위에 놓고 나중에 고명을 위에 얹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가 보이는 이쪽이 얼굴이 되는 거고요. 나는 바닥 쪽에 간장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뒤집을 거야. 그런 분들은 뒤집을 거를 생각해서 바닥에 이쁜 색깔을 내줘야 돼요. 어렵죠. 생각할 게 많아요. 저는 굳이 뒤집는 거를 추천하지 않아서 저는 그냥 이쁜 쪽이 위로 오게끔 내도록 할게요. 지금 색깔이 이쁜 쪽이 저를 보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죠.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색깔이 이쁜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8쪽을 다 냄비로 옮겼으면 우리가 만든 양념장 항상 바닥을 긁어야 돼요. 설탕이 항상 바닥에 깔아앉아 있으니까. 한 번에 다 넣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든 거에 3분의 2를 먼저 넣어주세요. 3분의 2를 넣어서 뚜껑을 닫고 센 불로 불을 켜주세요.
물의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끓어오를 거예요. 이렇게 금방 바글바글 끓어올라요. 네, 그러면 제가 방금 넣었던 이 3분의 2의 양념장이 거의 다 없어질 때까지 졸일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색깔이 살짝 안 나는 것 같으면 숟가락으로 국물을 살짝 끼얹고요. 냄비에 혹시 달라붙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졸여주세요. 이렇게 국물도 살짝 두부 위에 끼얹어 주면서. 그래서 이 국물이 거의 없을 때까지 졸이시는 거예요. 한 번씩 냄비 흔들어 가면서 방금 내가 넣었던 이 국물이 거의 다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간장을 살짝씩 두부 위에도 좀 끼얹어주고 색깔이 좀 골고루 나라. 또 위에는 양념이 이렇게 배어들지 않지만 바닥은 쫙 깔려있기 때문에 바닥 색깔이 더 잘 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를 뒤집어서 고명을 얻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는 처음에 넣을 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 국물이 거의 없어졌죠. 지금 태우면 절대 안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닥에 지금 국물이 거의 없어요. 이때까지 했으면 불을 끄시고요. 고명 얹어요. 이거 불 킨 상태에서 얹으면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국물이 없을 때까지 다 졸였으면 불을 끈 상태에서 고명을 얹어주세요. 항상 고명을 얹을 때는 약간 센스 있게 사선으로. 이거 얹으라고 할 때 실파래. 대파 얹었다가 시고추 얹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어요. 네. 제발 그러지 마요. 네, 그렇게 하시면 시간이 그만큼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파를 얹었으면 대파를 먼저 쭉 얹고 그 다음에 시고추를 쭉 얹고 그렇게 해야지 왔다 갔다 하시면 그만큼 시간을 더 잡아먹어요. 대파도 막 한두 개씩만 얹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도 충분히 이렇게 얹어줘야죠. 그래서 대파를 이렇게 사선으로 다 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다가 시고추를 얹어주시면 되겠죠? 시험장 가면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시고추를 못 얹겠대요. 그래서 막 위에다가 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얹어줘요. 위에다가 뿌리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고추까지 다 얹었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남겨놓은 국물 있죠? 네, 3분의 1의 양념장을 냄비에 부어주세요. 부으실 때는 부어요. 고명 다 흘러가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살짝 대파의 채가 익어야 되니까 뚜껑을 살짝 닫아놔요. 불을 살짝 중불로 줄여요. 센 불에 가만 냅두면 타버리니까 중불에 살짝 줄여서 이 김을 쐬주는 거예요. 대파가 익으라고. 그 실고추도 약간 좀 부드러워지라고. 이렇게 해서 하면 이 김으로 이 고명이 익어요. 난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살짝 이 국물을 내 대파채 위에 얹어줘. 그럼 더 빨리 숨이 죽겠죠. 가끔 어떤 분들은 이 고명을 접시에 세팅을 하신 다음에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대파가 안 익어요. 안 익어서 안 되고요. 자꾸 말이 꼬여요. 그 다음에 실고추도 너무 질기기 때문에 꼭 이렇게 불에 가서 숨을 죽여야 돼요. 하신 다음에 이거를 언제까지 졸여요? 물어보시면 거의 국물이 저희는 2큰술 남을 때까지 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조림이기 때문에 촉촉하게 보이게 국물을 꼭 끼얹어내야 돼요. 그래서 국물이 2큰술 남을 때까지 졸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너무 설 끓이면 색깔이 안 나니까 네, 이게 충분히 이렇게 색깔 안 날 때 좀 국물을 끼얹어 가면서 색깔을 충분히 좀 내주시고 국물이 2큰술 남았어요. 그러면 불 끄시고요. 접시에 담아주시면 되겠죠? 항상 담으실 때는 약간 계란처럼 이렇게 담아주신 다음에 국물 1큰술 정도를 2큰술 남겼지만 2큰술 다 뿌려도 되고요. 1큰술 정도를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내가 혹시 실수해서 국물이 너무 많이 졸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양념 그릇 있죠? 거기다가 물을 1~2큰술을 넣은 다음에 냄비 보시면 주변에 양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물을 1큰술을 넣으신 다음에 그 냄비에 붙어있는 양념들을 이렇게 헹궈서 불을 켜요. 그럼 금방 끓어올라요. 여기서 한번 헹구고 여기서 한번 헹구고 이렇게 해서 확 끓어오르면 불을 끄시면 국물이 되죠. 이 국물을 위에다가 끼얹어 주시면 되겠죠.
해서 이 국물이 촉촉하게 안 끼얹어 내시면 절대 안 돼요. 두부조림을 국물을 촉촉하게 끼얹어 내야 되기 때문에 국물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제꼈을 때 밑에 국물이 흘러야 돼요. 그러려면 국물을 2큰술을 끼얹어야 되는데 얘가 미리 완성해 놓으면 두부가 국물을 다 먹어요. 그래서 내가 완성을 먼저 했어. 그런데 뚜껑을 열었더니 국물이 없어. 그럼 빨리 물을 한 3큰술이든 뭐 2큰술이든 넣어서 다시 한번 국물을 꼭 만들어서 내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촉촉하게 국물을 끼얹은 두부조림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색깔도 굉장히 이쁘고요. 규격도 딱 맞아요. 담으실 때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담아야지만 약간 단면적이 안 이쁜 거를 가려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두부조림 완성했어요.